안녕하세요. 트렌드토닉입니다. 무더위로 에어컨 없이는 절대 버티기 힘든 요즘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바캉스보다는 집에서 에어컨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하신 분들을 위해서 심심함을 달래드리려 휴가철인 지금 영상을 올려봅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패션 코드는 뭘까요? 여기저기서 올드머니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올드머니 스타일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요즘 유튜브를 키면 자동으로 올드머니 스타일에 대한 영상이 뜰 정도로 핫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핫한 스타일이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 트렌드인 만큼 부티와 귀티를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에 대해 벌써부터 거부감이 느껴지고 피곤하다는 분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트렌드토닉에서는 올드머니 스타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코디법보다는 이번 유행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드머니 스타일의 의미와 유행을 하게 된 흥미로운 배경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코디나 스타일법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트렌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바로 패스해 주시고 트렌드토닉의 다른 영상 코디법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드머니 스타일의 전제와 그런 스타일이 유행인 이유들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드머니 스타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생각하자면 신흥 부자인 뉴머니와 반대말로 집안 자체가 대대로 부자인 찐 부자들이 생활할 때 입어온 패션을 말하는데요. 부자이다 보니 내가 돈이 많다는 걸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쉽게 말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꾸안꾸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분위기로 쉽게 비교해보자면 화려한 발렌티노보다는 소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에르메스 느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언젠가부터 우아한 중년의 대표 주자인 김희애, 이영애, 송혜교, 윤여정님 등의 스타일과 재벌가들의 하객룩 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런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드머니 스타일, 귀티와 부티를 이야기하다 보니 명품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패션도 싫지만 또다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부자가 아닌데 부자들을 따라하고 부자인 척하는 이런 유행은 더 싫다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는데요. 며칠 전 제가 만난 제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행이라고 해서 부자가 아닌데 있는 척하며 부자를 따라하는 패션이 더 촌스러운 것 같다고. 저 역시나 귀티와 부티, 유행에 휩쓸리며 있는 척하는 걸 상당히 피곤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건 패션을 즐기기보단 피곤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은 그냥 지나가는 시대의 유행일 뿐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트렌드가 내 스타일이면 즐기면 되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하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요. 부자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지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유행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덧붙인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레코어 패션이 아무리 유행을 해도 제 나이에 그런 패션은 어울리지도 않고 저 역시나 코디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유행도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만 관심을 가지시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패션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떤 스타일인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올드머니 스타일이 대유행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패션과 경제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풀었고, 덕분에 저금리, 부동산 폭등, 주식시장이나 코인 등이 사상 최대로 불장을 이루면서 젊은 신흥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자산도 많이 늘어나 모두가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도 너도 나도 명품을 걸치고 차도 업그레이드하고 소비가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돈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자극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가방이나 옷 등에 커다란 로고를 프린트하여 유행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에 열광하는 데는 큰 로고 중심의 티내는 스타일이 한몫을 했었죠.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부동산과 코인, 주식 등의 하락으로 모두들 심리가 위축되어 아끼며 살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화려한 스타일이나 로고 스타일 패션보다는 티내지 말고 조용히, 튀지 말고 무난하게 이런 스타일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신가요? 돈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는 부와 재력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조용히 돈을 쓰고 나만 알고 있는 가치 있는 명품을 사며 굳이 나의 재력을 남들에게 티내지 말자로 소비의 컬러가 바뀌면서 패션도 돈을 쓴 듯 안 쓴 듯한 튀지 않는 얌전한 스타일이 대세로 변한 건데요. 화려하고 독특하거나 디테일이 많은 프린트들의 옷보다는 심플하고 무늬가 없는 옷 그 자체,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유행이다 보니 옷감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을 하실 때 심플한 솔리드 컬러 디자인의 옷이나 가방, 주얼리를 보면 정말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심플한 디자인의 옷이나 주얼리가 디테일이 많은 화려한 디자인보다 제작할 때 더 많은 기술과 노력,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로고나 큰 장식 없이 고급스럽기 위해서는 재질과 패턴, 실루엣 등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 처리, 한 땀 한 땀 잘 가공된 마감이 퀄리티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탄탄한 기본 요소들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소재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한 끗 차이로 다른 느낌이라는 말이 이런 비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베이지색의 무늬 없는 블라스의 경우 옷감이 실크인지 합성 소재인지에 따라서 피부에 느껴지는 기분 좋은 편안한 느낌도 다르고 표현할 수 있는 미세한 컬러톤의 범위도 다릅니다. 고급스러움의 대표 컬러들인 뉴트럴 컬러톤들도 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컬러를 얼마나 세련되게 뽑을 수 있는지는 소재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고급 소재일수록 더 다양하고 우아한 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과 소재에 따라 같은 디자인의 블라우스라도 3만 원이 될 수 있고 130만 원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단순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 우리는 이런 걸 보통 품위 있고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용한 사치를 또 다른 말로 스텔스 럭셔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 트렌드는 스텔스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요즘 실크가 아닌 샤틴 소재를 사용한다 해서 저렴해 보이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크릴 니트도 너무 잘 나와서 굳이 관리하기 힘든 비싼 캐시미어를 꼭 살 필요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소재는 겉으로 보여질 때보다는 착용감에 있어서 많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그 옷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상관없이 좋은 소재의 옷을 입어보고 그 촉감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좋은 소재를 또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재의 중독성이라고 할까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 너무 가벼워서 시원한 느낌 등 소재가 좋은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느낌이 꽤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개개인의 취향의 차이도 있을 건데요. 경제 호황기에는 명품의 로고를 확실히 드러내고 튀는 화려한 패션, 침체기에는 실용적이고 단순한 로고리스 패션, 이렇게 유행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샤넬이 유행이라고 해서 모두 샤넬백을 사지는 않듯이 올드머니 스타일은 소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실크나 캐시미어 소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올드머니 패션이라고 하면 꼭 비싼 외국 브랜드인 막스마라, 랄프로렌, 로로피아나, 더 로우, 질샌더 등을 소개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브랜드인 빈폴이나 헤지스, 지오다노도 매년 클래식한 기본 디자인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유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브랜드에서 좋은 재질로 좋은 트렌드 옷들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 되고, 그런 안목과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트렌드 토닉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이번에도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가지고 있는 옷을 코디하고 활용하는데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쇼핑을 하실 때도 유행의 흐름이 읽혀지니 옷 선택도 좀 더 쉬워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행이면 앞으로 질 좋고 비싼 옷을 더 입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트렌드 토닉에서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선별하여 영상마다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 딱 1년만 트렌드 토닉과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드머니 스타일에 대한 종합적인 코디법은 다른 유튜버님들이 설명한 좋은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계속 겹치는 영상일 듯해서 트렌드 토닉은 그런 종합적인 코디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생략할 테니 다른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트렌드 토닉이 패션 채널인데 유행하는 스타일을 다 건너뛰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데이트될 다른 영상들 중간중간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괜찮다 생각하는 올드머니 스타일에 대해서는 실생활에 즉시 가능하도록 포인트로 뽑아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센스를 위해서 오늘도 제 눈에 띈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대와 30대 초반은 청순, 귀여움, 섹시가 잘 어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색깔을 찾거나 과하지 않게 분위기 있는 스타일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의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누구나 입어도 분위기가 있어 보일 디자인 같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넥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보트넥 스타일과 허리 부분의 드레이프 라인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허리 부분에 느슨하게 늘어진 드레이프는 멋스러움과 동시에 뱃살을 살짝 가려주고 허리를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실루엣이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롱한 길이감의 원피스는 슬림한 라인으로 키가 더 커 보이게 해줍니다. 보트넥에서 이어지는 팔 부분은 슬리브리스와 캡솜의 중간 정도 길이로 팔뚝을 얇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화이트 원피스의 경우 시원하면서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 카키의 경우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느낌이 초가을까지 블레이저와 함께 코디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의 경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입어본 상품이 아니고 상품들을 리서치하며 디자인이 눈에 띄어 소개해드리는 상품이니 구매 전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릴게요. 많은 트렌드의 스타일링법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면 영상을 볼 때는 와 하고 감탄하며 다 흡수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스타일에 적용해 보려면 너무 많은 정보들로
오히려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주 올라오는 트렌드 토닉의 영상 바빠도 거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꼭 시청하시면서 패션에 대한 지식과 센스를 저와 함께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스타일 센스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들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